이번 영상에서는 7세대에 새롭게 등장한 포켓몬 중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따라큐의 미스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라큐라는 이름은 꽤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큐가 이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따라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큐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한다는 뜻의 너라는 뜻이 합쳐져서 너를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따라큐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는 이 뜻이 나오지 않는데요. 따라큐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명과 일본명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큐의 미국명은 미미큐인데 그 뜻은 따라한다는 뜻의 미믹과 큐를 합친 것입니다. 일본명 또한 미국명과 같은 미미큐이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명인 따라큐는 미미큐에서 미믹을 한국어 뜻인 따라로 바꾸고 큐라는 단어를 합쳤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쓰는 미미큐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한국식으로 독자적으로 만들고 따라노 같이 이상하게 번역하지 않고 부르기 좋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랜만에 한국 닌텐도와 포켓몬 코리아가 제대로 일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따라큐는 7세대 포켓몬 중에서도 특히나 공들여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게임 프리크가 따라큐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의미를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따라큐라는 이름과 디자인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글에서는 따라큐의 정체가 폴리곤이라고 하면서 폴리곤 사건 이후 잊혀진 포켓몬이 된 폴리곤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피카츄를 따라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폴리곤 사건은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중 폴리곤이 등장한 에피소드를 시청하던 많은 일본의 아이들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표현되는 전멸 효과에 노출돼 발작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 하필 해당 화의 메인 포켓몬이었던 폴리곤이 포켓몬 애니메이션에 20년 동안 등장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머에 따르면 이 전멸 효과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 피카츄의 전기 공격이었기 때문에 폴리곤은 피카츄의 원한을 갖고 피카츄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것이 따라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따라큐가 피카츄를 따라하게 된 것이 폴리곤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같은 20년 전이라는 것과 따라큐의 방에 걸려있는 사진에 지우와 피카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폴리곤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따라큐 탈이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큐의 나무로 된 꼬리와 몸체에 그려진 두 개의 눈, 그리고 울라울라 섬의 철거지에서만 나타나는 이유 등 따라큐의 정체가 폴리곤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따라큐의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따라큐의 이름과 디자인, 그리고 7세대 세계관인 알로라 지방의 모티브가 되는 하와이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넓히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따라큐라는 이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너를 따라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너를 가리키는 것은 누가 뭐래도 피카츄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큐가 피카츄의 모습을 따라하는 이유는 바로 20년 전에 피카츄 굿즈가 유행했을 때 피카츄 같은 모습이라면 인간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큐가 피카츄를 흉내내는 이유는 인간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따라큐는 인간의 관심이 필요한 것일까요? 포켓몬스터 서문 버전에서 따라큐는 오직 메가사네라는 슈퍼가 있는 곳인 철거지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슈퍼가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겨지게 된 이유는 이 장소가 원래 신성시 되던 곳이었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갑작스럽게 슈퍼가 생기게 되면서 이것에 분노한 카프 브루루가 슈퍼를 파괴한 것입니다. 카프 브루루는 울라울라 섬의 수호신이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인간의 악한 행위를 보면 그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큐가 출연하는 장소인 철거지는 섬의 수호신이 각별하게 생각할 만큼 신성한 장소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따라큐는 울라울라 섬의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주인 포켓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살펴보면 따라큐의 이름과 디자인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7세대 포켓몬스터 속 알로라 지방은 하와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세계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와이는 서구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원주민들만의 독특한 사상과 문화가 있었고 그것을 타부라고 불렀습니다. 타부는 1777년 영국 선장 쿡이 쓴 여행기에 나온 후 영어에 정착된 말이며 카푸라고도 불리며 금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푸가 금기라는 뜻을 갖게 된 이유는 하와이를 포함한 폴리네시아의 타부 문화가 어떤 것을 금기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리네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하와이 또한 이런 카푸 문화가 있는데 폴리네시아인들이 카푸를 지키는 이유는 이것이 만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폴리네시아 문화권에서 만화란 인간 영혼, 물체 등의 대상에 숨겨져 있는 초인적인 힘을 뜻하는데 이 힘은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폴리네시아인들은 여러가지 규칙을 만들면서 특정 행동을 금기시했습니다. 어떤 금기를 어기면 사람이 아프거나 죽게 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카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화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추상적이며 만화의 존재를 믿는 남태평양 문화권의 원주민들도 그것이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그와 관련된 것을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와이 문화 속 카푸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카푸 부루르가 왜 슈퍼 건물을 파괴했고 그곳에서 따라큐가 출현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카푸 부루르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에 함부로 건물을 짓는 인간에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건물을 파괴해서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주인 포켓몬으로 따라큐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큐는 신성한 곳을 지키는 주인 포켓몬으로서 이곳의 신성함을 해치는 인간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오랫동안 지켜온 따라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피카츄를 따라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큐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피카츄 탈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실은 왜 따라큐의 꼬리는 나무로 되어 있으며 몸통 부분에는 눈처럼 생긴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필 따라큐는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따라큐의 디자인은 앞서 언급한 카푸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신성한 곳을 지키고 그곳에서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푸 스틱입니다. 카푸 스틱은 막대에 천을 묶어놓는 것이 대표적인 형태이며 이 표시를 통해 이곳이 신성한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카푸 스틱이 따라큐 디자인의 원형입니다. 카푸 스틱의 디자인을 고려해서 따라큐의 천은 이런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꼬리 또한 카푸 스틱으로 쓰이는 나무의 느낌을 살려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색이 다른 따라큐 또한 카푸 스틱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이로치 버전의 따라큐는 카푸 스틱의 천 색깔에 따라 회색빛이 도는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큐의 몸통에 있는 눈 또한 카푸 스틱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카푸 스틱은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 반면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카푸 스틱은 사람의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둥근 나무에 살짝 구멍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양이 바로 따라큐의 몸통 모양의 원형입니다. 따라서 따라큐의 전체 디자인은 천 모양의 카푸 스틱과 사람 모양의 카푸 스틱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따라큐가 고스트 페어리 타입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포켓몬 중에서 고스트 페어리 타입은 따라큐만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조합인데 왜 하필 따라큐는 고스트 페어리 타입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먼저 따라큐가 고스트 타입을 갖게 된 이유는 신성한 장소를 지킨다는 역할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보는 청개구리 같은 종자들은 어디에나 있는데 이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무언가 금기시할 때 항상 그에 따른 위험을 경고해야 합니다. 따라큐 또한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금기를 어겼을 때 큰 위험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포켓몬스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따라큐 계단에서는
천 속의 따라큐의 정체를 본 자는 의문의 병으로 고통받는다고 여겨져서 절대로 봐선 안 된다고 알로라 지방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따라큐의 정체를 알려고 하는 이들은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따라큐가 있는 신성한 장소에서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암묵적으로 정해지는 규칙에 따르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금기를 어겼을 때 따라오는 공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큐의 타입은 자연스럽게 고스트 타입이 붙게 됐습니다. 따라큐는 고스트 타입 외에 페어리 타입도 붙어있는데 그 이유는 따라큐가 무서운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페어리 타입은 6세대부터 생겨난 타입이고 마릴, 가디안처럼 이전 세대의 포켓몬에도 붙게 되면서 이 타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7세대에서는 특히 카푸 시리즈가 모두 이 페어리 타입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카푸 시리즈에서는 이 페어리 타입이 수호 요정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타지 게임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호 요정은 어떤 신성한 것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카푸 시리즈들 또한 각각의 섬을 지킨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호 요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큐도 섬 중에서도 카푸 브르르가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따라큐 또한 수호 요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큐는 일종의 수호 요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어리 타입이 붙게 됐고 그 역할이 공포를 통해 무언가를 금기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스트 타입도 붙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따라큐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따라큐와 관련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한 개의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큐의 방입니다. 포켓몬스터 서문 버전의 스토리 진행에서 주인공은 따라큐의 방에 반드시 들리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피카츄의 사진이 벽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방은 어린 여자아이가 자신의 방에 사진을 걸어놓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 영화는 바로 릴로와 스티치입니다. 이 영화는 하와이에 사는 소녀와 외계인이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된 무대가 하와이라는 점에서 포켓몬스터 서문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릴로라는 소녀가 언니와 싸우고 방문을 잠그는 장면에서 서문 버전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릴로는 방문을 잠그고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문에 어떤 글자를 써서 붙이는데 이 종이에는 카푸를 뜻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카푸라는 단어에는 접근 금지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릴로의 방은 전형적인 여자아이의 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을 살펴보면 벽에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따라큐의 방에 나오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릴로와 스티치라는 영화와 포켓몬스터 썸문의 세계관이 하와이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고 카푸라는 단어를 쓴 여자아이의 방에 사진까지 있다는 점에서 따라큐의 벽에 사진이 걸려있는 장면은 릴로와 스티치의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릴로에게 자신의 방은 누구에게도 들키기 싫은 사춘기 소녀의 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곳은 릴로의 비밀의 방이며 따라큐의 방 또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따라큐의 방에 사진을 걸어놔 따라큐 방이 비밀의 방이라는 것을 상징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특히 릴로와 스티치에서 볼 수 있는 이 장면은 미키마우스 사진이 있는 등 이스터 에그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디즈니 팬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특히나 유심히 살펴보던 포켓몬스터 개발자가 따라큐의 방을 만들 때 릴로와 스티치의 장면을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따라큐의 미스테리를 찾다 보면 게임 프리크가 하와이를 모티브로 하는 7세대를 제작하면서 하와이와 관련된 문화에 대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 영상에서 소개될 갸라도스